새로운 방안을 들고 나오셨어요. 전혀 생뚱맞은 걸 들고 나오는 건 오히려 이제 국민의힘 더 늦기 전에 말하고 싶습니다. 그분의 위력은 그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여전히 강하게 존재합니다. 예. 지금까지는 법률 대리인이나 시민단체를 통해서 입장을 밝혔던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피해자가 오늘 직접 언론 앞에 섰습니다. 신변보호를 위해서 촬영과 녹음은 허용되지 않았지만요. 직접 나섰다는 것만으로도 그 의미가 간단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피해자 측의 목소리부터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늦기 전에 말하고 싶습니다. 그분의 위력은 그분의 잘못에 대해 그 사람을 향하여 잘못이라 말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분의 위력은 그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로 인해 저를 지속적으로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위력은 여전히 강하게 존재합니다. 결국 직접 나선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사건 피해자인데요. 네, 장혜철 변호사님, 저희 시작을 할 텐데 어떤 심경 토론을 했는지 저희가 좀 구체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피해 사실을 왜곡하고 오히려 저를 상처 줬던 정당에서 시장이 선출됐을 때 내 자리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든다. 이런 말부터 좀 시작을 했거든요. 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의 선대위 캠프 구성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박영선 후보는 지난 여성의 날을 맞이해서 피해자에게 사과의 메시지를 전했지만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이라는 애매모호한 호칭으로 부르면서 2차 가해를 한 게 아니냐 논란을 빚은 여성 3사람이 이 캠프에서 다 중역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민정 대변인이 있죠. 그리고 진선미 의원과 남인순 의원 같은 경우는 공동 선대위원장입니다. 특히나 남인순 의원은 여성단체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이 피해자의 폭로 사실을 먼저 박원순 전 시장 측에 알린 것이 아니냐는 피해 사실 유출 혐의의 의혹마저도 받고 있는 문제적 인물인데 그런 사람이 지금 박영선 후보의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앉아있다는 것, 그리고 피해 호소인이란 단어를 쓰는데 찬성했던 고민정 의원이 대변인이 되어서 관련 메시지를 낸다는 것 자체가 피해자 입장에서 얼마나 두렵고 부담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이분들이 선대위에서 중역을 맡고 있는데 이 박영선 후보가 서울시장이 되어서 시청에 들어가게 되면 그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할 텐데 그 분위기상 피해자가 서울시청에 복귀해서 아무런 부담감과 문제 없이 다시 예전처럼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박영선 후보가 이 문제에 관해서 피해자의 고통에 공감을 한다면 3사람, 남인순 의원과 진선미 의원 그리고 고민정 의원 이 3사람은 적어도 후보 캠프에서는 일단 제외시키는 게 맞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꼭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게 박원순 전 시장의 비서실장 오성규 전 비서실장이 있습니다. 예. 이분은 국가인권위원회 조사를 거부했고 인권위에서 성추행이라고 결론 내린 것에 대해서 이건 성추행이 아니다. 인정할 수 없다. 계속 반대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내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중기부 산하인 경기도 테크노파크 원장에 내정되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산하기관, 중기부의 산하기관인데 직전 장관이 누구였습니까? 박영선 후보 아니었습니까? 어떻게 보면 성추행에 관해서 지금 거부하고 있고 부인하고 있는 전직 서울시 비서실장이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장으로 영전이 되는 셈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구도가 피해자 입장에서는 박원순 전 시장은 극단적인 선택을 했지만 그를 비호하는 권력의 힘은 너무도 강하게 남아있다. 이런 불안감에 떨 수밖에 없는 상황을 더불어민주당에서 스스로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장평론가님 말씀하셨던 부분이 이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피해 호소인이라고 나를 부른 의원들을 혼내달라. 박영선 후보에게 이 얘기를 했고요. 내게 상처 준 사람 지금 박영선 캠프, 여당 캠프에 많다. 이 얘기인데 앞서 봤던 두 얘기를 좀 종합을 해보면 네. 김근식 교수님. 이 박원순 전 시장 관련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게 왜 애초에 4월 7일 보궐선거가 왜 열리는지 이걸 좀 되돌아봐라 뭐 이런 의미로 좀 받아들이면 됩니까? 그러니까 전체 우리 국민에게 주는 메시지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오늘 직접 박원순 시장 피해자가 나와서 저런 간곡한 이야기를 한 것은 개인의 고통에 저는 굉장히 크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무슨 저분이 무슨 국가 권력을 상대로 아니면 민주당이나 여당을 상대로 무슨 큰 정치 투쟁을 하겠습니까?
피해를 입은 개인인데 그 개인의 입장에서 정말 하루하루가 너무 고통스럽다는 저는 하소연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그 고통의 연속이라는 것은 진짜 4월 7일 서울시장 선거에서 만에 하나 민주당의 박영선 후보, 그래서 민주당의 서울시장이 그대로 집권이 계속 된다고 한다면, 그래서 민주당이 주도했던 서울시 권력이 6중 사람들이 그대로 지속이 된다고 한다면. 여기서 표현을 만에 하나라고 하시지만 어쨌든 뭐 만에 하나가 아니라 가능성은 있는 거니까요. 반반이죠. 예, 말씀하십시오. 그럴 경우에는 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게 고통스러운 환경이겠습니까? 다시 복귀해서 일을 할 수도 없을 거고 하루하루가 치 떨리면서 살아야 될 겁니다. 아까 이야기 나온 것처럼 그 6층 사람들을 했던 비서실장 입장에서는 이 피해자에게 말로 담을 수 없는 이야기까지 했었거든요. 예. 그런 분들이 그러면 그대로 정권을 계승하는 차원에서 서울시장이 된다고 한다면 두렵다는 생각이 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무슨 캠프에 고민정, 남인순 의원들 이렇게 나가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 공방일 수 있는 거지만 저는 오늘 저분이 나와서 직접 호소하는 것은 한 개인의 정말 나약한 권력으로부터 피해받은 개인의 하소연이라고 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보면 저분의 입장에서는 4월 7 선거 결과가 지금 민주당 박영선 후보의 또 재집권, 또 서울시장이 다시 민주당이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귀를 기울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김 교수님 말씀하신 거는 선거를 코앞에 두고 본인이 뭐 정치적 메시지를 내려고 하는 게 이유가 아니라 없습니다. 예. 본인이 받은 상처, 아니 성추행 사실 인정하면 되는 거를 왜 나를 피해 호소인이라고 부르냐, 이런 개인적인 분노 외침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분노이자 저는 하소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두려움이죠. 이 피해자가요, 오늘 녹음과 영상 촬영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일상 회복을 위해서 박원순 전 시장을 용서하고 싶다면서도 자신을 정치적으로 공격한 이들은 그만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도 강조를 했습니다. 과거 본인을 피해 호소인이라고 불렀던 여당 의원들의 발언들을 저희가 모아봤습니다. 피해 호소인께서 겪으시는 고통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피해 호소인이 겪었을 고통에 대하여 위로와 사과를 드리며 특히 피해 여성께 마음을 다해 사과를 드립니다. 맑은 분이기 때문에 세상을 하직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하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개인적인 호소 외침, 이승훈 변호사님. 그것도 그렇지만 2차 가해에 대한 두려움이 여전한 것 같더라고요. 본인의 심경을 좀 읽어보니까. 그런데 글쎄 저는 이게 대다수의 현 정권 지지자나 친문 지지자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일부 친문 누리꾼들이 왜 하필 지금이냐, 피해자라는 말이 거슬린다, 고인을 모독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좀 2차 가해가 좀 일어나는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저는 실은 2차 가해는 없어져야죠. 2차 가해는 없어져야 되는데 저런 형태의 어떤 말들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사후적으로 피해자가 저런 분들에 대해서 어떤 명예훼손이라든가 모욕죄로 고소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개인의 어떤 의사 표현을 갖다가 어떤 정치권에서 제어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보면 좀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또 민주당에서도 저는 이당현 대표도 그렇고요. 또 박영선 후보도 그렇고요. 굉장히 사과의 말씀을 드렸고 지금 오늘 또 양양자 의원께서 최고위원인데 오늘도 사과의 말씀을 드렸고 예. 그런 부분이 진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어떤 이런 댓글들이 나오니까 굉장히 힘들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만 이제 어떤 피해자에게는 잊혀질 권리도 있지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권리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말갈부를 할 수는 없을 거예요. 다만 피해자가 이제 수차례 자신의 피해를 호소하면서 기자회견을 한다던가 또는 오늘 같은 경우는 직접 참여해서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언론에 이제 조명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하는 것도 있지만 피해자를 위하는 경우도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박원순 전 시장에 대한 좀 억울하다는 이런 말을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제어할 수 없다는 부분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박원순 전 시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자신의 방어권을 포기한 겁니다, 실은. 예.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이제 피해 호소인이라고 불렀던 것은 자신의 아주 오래된 동지가 갑자기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통해서 어떤 사실관계 규명이 안 되는 상황에서 피해 호소인이라고 부르는 거지 피해자를 모독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여당 의원들의 시각은 그럴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그렇습니다. 네. 정치적으로만 본다면 선거를 코앞에 둔 민주당으로서는 오늘 기자회견이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오늘 박영선 후보의 말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참 죄송한 일이기 때문에 제가 그만큼 더 잘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러한 죄송한 일이 서울시에서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첫 여성 시장으로서 저는 2배로 더 겸손하게 겸허하게 잘 서울 시민들을 모시겠다. 오늘 박영순 후보가 재차 저런 입장을 냈는데 이도원 의원. 네. 그런데 여기 보면 그 민주당 지도부는 잘 모른다. 지금 아무것도 모른다. 이거 좀 본안을 맞닥뜨리는 직면을 좀 회피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피해자가 얘기한 내용, 그다음에 질문 답변을 읽어보니까 이건 호소가 아니라 절규를 하는 것 같은데 그 여당 지도부에서 어떻게 의례적인 사과, 의례적인 공감이라도 표시할 수 없었던 건가요? 너무 보기에 안타깝습니다. 앵커가 지적한 대로 그 선거를 앞두고 선거에 불리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박원순 전 시장과의 오랜 관계에 대한 관성일 수도 있죠. 그렇지만 이 문제는 선거와 관계없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입니다. 또 왜 지금 이 시점에 했느냐, 또 이 관련된 책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그 자기 방어를 위해서 피해자가 다시 한번 호소와 절규를 했다고 보는데 예. 양향자 의원은 그래도 잘못했다, 용서를 구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김태년 원내대표, 그다음에 이낙연 위원장, 그다음에 그 박성준 대변인은 저렇게 뺏기는 얘기를 못하는 건가요? 지금 예를 들어서 남인순, 고민정, 진선미 3분이 없다고 캠프가 구성 안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선거에 영향을 받는다. 차라리 선거 차원에라도 3분은 정리하는 게 옳지 않은가요? 여당에서 조금이라도 더 피해자에 좀 공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6시 30분인데 장현철 평론가 아까 지금 자막에 나갔듯이 양양자 최고위원은 분명히 사과를 했거든요. 뭐 지도부 차원이기보다 개인 차원인 것 같은데 앞서 좀 그 피해자로부터 지적 아닌 지적을 받았던 남인순 의원, 고민정 의원, 진선미 의원 같은 경우는 이거에 대해서 오늘 추가로 입장 밝힌 게 있습니까? 제가 이 자리에 들어오기 직전까지 확인한 바로는 추가 입장이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저는 고민정 의원이 입장을 밝히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남인순 의원이 어떻게 보면 더 큰 이 연루된 의혹이 있죠. 피해 사실 유출이란. 하지만 현재 이 박영선 후보의 캠프에서 맡고 있는 역할상 고민정 의원은 대변인입니다. 대변인이 무슨 일 하는 자리입니까? 아주 작은 문제가 생겨도 기자들과 소통하면서 현안에 대한 입장을 즉시 밝히는 게 바로 대변인입니다. 그렇다면 이 피해자의 절절한, 절규에 가까운 기자회견에 대해서 박영선 후보나 그 캠프의 공식 입장은 무엇인지 다른 사람도 아닌 대변인이 가장 먼저 밝혀야 되는 거예요. 그 역할을 못하고 나한테 유리한 이야기, 이 캠프에 유리한 이야기만 하겠다면 대변인으로서의 존재 의의가 사실은 없는 것이죠. 그동안 이 야당을 향한 공격에 열을 올렸던 고민정 대변인이 과연 이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솔직한 메시지를 내는지 국민 모두가 지켜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양양자 의원 외에도 박성민 청년 최고위원이 또 개인적으로 참 피해자의 아픔에 공감한다면서 미안하다는 입장을 올렸습니다. 근데 이 박성민 최고위원 아시는 것처럼 20대의 대학생이거든요. 20대 대학생 출신의 청년 최고위원도 피해자의 호소를 듣고 미안하다 잘못했다고 합니다. 국회의원들에게는 고민정 의원, 남인순 의원, 진선미 의원에게는 훨씬 더 나은 판단력과 나은 진솔한 사과를 우리가 기대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예.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사건 피해자가 직접 나섰다는 얘기 전해드렸습니다.